여러분들께 지금까지 많이 해드리지 못했던 이제 퍼팅 얘기를 저한테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께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퍼팅 스트로크의 일관된 방법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퍼팅 스트로크를 자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시계추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중력과 시계추의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 이 상태로 그냥 바닥에 떨어지게 헤드를 놓고 이렇게 어떤 힘을 조금 가해주면 거의 흔들림 없이 일정하게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헤드가 떨어지는 무게 그리고 시계추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움직임으로 여러분들이 스트로크를 하신다면 큰 흔들림 없이 정말 일정하게 스트로크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수직에 놓였을 때 가장 여러분들이 시계추의 원리와 중력을 잘 이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퍼트를 이렇게 힘을 줘서 이렇게 세워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세워서 스트로크를 한다고 하면 제가 잡고 있는 이 왼손에도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 스트로크를 했을 때도 굉장히 많은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적게 힘을 주고 일정하게 스트로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중력과 시계추 원리를 어드레스 때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취했을 때 헤드의 앞면이 들려서 이렇게 손목에 코킹이 많이 되어 있는 듯한 어드레스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측면에서 보여주시면 아마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손목이 많이 죽어져 있는 상태에서 헤드의 앞쪽이 들려 있다면 손목의 움직임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퍼트를 할 때에는 손목의 움직임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이 낮은 듯한 그리고 헤드의 앞쪽이 들린 상태에서 스트로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최대한 서 있는, 세워놓은 상태에서 스트로크를 만들어야지만 퍼팅을 해야지만 일관된 퍼팅 스트로크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드레스를 했을 때 헤드의 바닥면이 이제 생긴 것마다 다 달라요. 약간의 뭐 더 누워 있는 헤드도 있고 더 세워져 있는 헤드도 있고 뭐 샤프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헤드의 바닥을 지면에 닿았을 때 이 앞쪽이 들리지 않도록만 신경을 써주시고요. 약간 중간보다 앞쪽이 지면에 닿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헤드가 샤프트가 같이 이렇게 세워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중력에 의한 시계추 운동을 더 잘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드레스를 잡을 때는 헤드의 바닥면이 앞쪽 부분이 더 지면에 많이 닿는다는 느낌으로 어드레스를 취해주시면 훨씬 더 내가 시계추 원리를 이용해서 세워준다는 느낌으로 어드레스를 하셔도 돼요. 그래야지만 시계추 원리로 스트로크를 일관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팔의 움직임에서 어드레스 때 여러분들이 이제 팔의 움직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오각형을 지향하는 분들이 있고 팔을 피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는 퍼팅을 할 때 약간은 팔을 구부려주는 모양을 더 많이들 알려주죠. 근데 팔꿈치가 이렇게 몸에서 벌어져서 퍼팅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러면 어떤 움직임이 발생하냐면 이 어깨, 양쪽 어깨 힘이 많이 들어가면서 이 어깨 스트로크로 공을 퍼팅을 하는 결과가 만들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훨씬 더 흔들림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롱퍼트를 하실 때는 거리감이 거의 생기지 않게 되고요. 왜냐하면 힘이 일단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리감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드레스를 취하실 때는 이 팔의 안쪽 면이 이렇게 몸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안쪽을 살짝 이렇게 모아준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모은 상태에서 이렇게 애기 앉듯이 이렇게 스트로크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일관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큰 근육으로 움직임을 일관되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뭔가 불안해 보이죠. 그래서 어드레스를 취할 때 이렇게 팔의 안쪽 면이 내 몸에 이렇게 붙어준다라는 느낌으로 무언가 공을 이렇게 안아준다라는 느낌으로 어드레스를 취해주고 약간 이렇게 모아주는 느낌으로 해야지만 내 스트로크가 흔들리지 않으면서 몸에 팔이 잘 붙어 다니면서 일관되게 스트로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레스 때는 헤드의 바닥이 어느 쪽이 닿는가를 좀 신경을 쓰시고요. 내 팔이 몸에서 이렇게 벌어지지 않도록 어드레스 때 모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퍼팅을 할 때 여러분들 뭐 라운드를 같이 다니죠. 아마추어 골퍼분들이랑. 근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분들의 퍼팅을 보여드리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특히 롱퍼트 할 때 많이 발생을 합니다.
몸이 이렇게 같이 밀리네요. 하체로 공을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하체를 잡아놓지 않고 퍼팅이 길어지고 거리가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체의 움직임으로 이렇게 뭔가 공을 이렇게 쳐내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되면 사실 어떤 날은 잘 되기도 하지만 어떤 날은 안 될 때는 정말 거리감이 들쑥날쑥해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왜 엉덩이로 춤을 추면서 퍼팅을 하세요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정작 하시는 본인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시합을 다닐 때죠. 아주 과거에 연습을 많이 했는데 벽에다가 엉덩이를 딱 붙여놓은 상태에서 이 상체의 움직임으로 스트로크를 만드는 연습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하체가 흔들리면 이 작은 스트로크, 작은 스윙이지만 흔들림이 같이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하체의 단단함, 고정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수들이 이제 바람이 부는 날 스탠스를 더 넓혀서 스트로크를 하는 이유가 이 하체의 흔들림을 막기 위해서이고 스트로크를 조금 더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평소보다 바람이 더 불면 스탠스의 보폭을 넓힙니다. 그만큼 이 퍼팅을 할 때 하체에서 오는 안정감이 없다면 일정한 일관된 스트로크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하실 때 내 무릎 사이에 공을 하나 끼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처럼 아주 과거 했던 연습처럼 벽에다가 엉덩이를 댄 상태에서 퍼팅 스트로크를 하체가 움직임이 없도록 한 상태에서 스트로크를 만들어 주신다면 훨씬 더 일관되게 스트로크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엉덩이는 최대한 자제를 해야지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퍼팅을 하면서 백스트로크를 바르게 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재경 씨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백스트로크가 중요하죠. 네, 그대로 빼서 그대로 보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대부분의 골퍼분들이 백스트로크를 바르게 빼야지만 바르게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가요? 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우리가 스윙을 하는 것처럼 어떤 움직임이 이렇게 많은 상태가 아닙니다. 스트로크는 되게 작은 움직임이기 때문에 흔들려 봐야 많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선수들을 봤을 때도 백스윙 자체가 다 달라요. 뭐 굉장히 아웃사이드로 들어가는 분들이 있고 어떤 골퍼는 좀 낮은 플랫한 백스윙 탑이 있지만 모든 선수들의 임팩트 포지션을 보면 거의 다 흡사합니다. 즉 임팩트가 일관돼야지만 공을 똑바로 멀리 치는 것처럼 퍼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백스트로크를 아무리 바르게 뺐다고 하더라도 이 맞춰주는 동작에서 정확하게 맞추지 못한다면 앞으로 보내는 것들이 정확하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의 퍼팅도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많이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퍼팅이 안 되기 시작하고 백스트로크를 신경 쓰다 보면 아마 더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더 많이 흔들렸던 기억이 아마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경험이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 백스트로크는 사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전에 과거에 뭐 최상화 프로님 같은 경우는 완전히 돌아서서 내 목표가 중요한 상태에서 퍼팅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했던 것처럼 백스트로크는 사실 많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쪽이 훨씬 더 중요한데 제가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앞쪽을 신경 쓰기 위해서 문경돈 프로님도 퍼팅할 때 이 동전 많이 활용해 보셨죠? 저는 그 동전을 많이 활용을 안 했었는데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신나성 프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스트로크에 구애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동작은 안 했었어요. 네. 네. 근데 저는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통은 이제 연습 그린이나 이런 곳에서 티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걸 바닥에다 제가 놓을 거예요. 근데 어디에다가 놓을 거냐면요. 볼이 있으면 볼보다 앞쪽에 이렇게 동전을 놓고요. 이 사이에 길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럼 위에서 찍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볼이 굴러갈 수 있는 공간을 두고 좌우로 동전을 하나 놨어요. 그럼 내가 어떤 생각이냐면 백스트로크를 바르게 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앞쪽으로 굴러가는 내가 볼이 굴러가야 되는 출발 지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트로크를 할 때 백스트로크는 아예 지워버리세요. 여기는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도 훨씬 더 편하게 스트로크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 볼을 칠 때 왼쪽 동전이나 오른쪽 동전을 맞는 게 아니라 길과 길 사이로 이렇게 동전을 굴려주는 연습을 하시면 이 앞으로 굴러가는 롤 플러스 내가 목표 쪽으로 공이 굴러가는 힘이 훨씬 더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스트로크보다는 앞쪽으로 더 잘 굴려준다는 느낌으로 스트로크를 해주셔야지만 훨씬 더 좋은 거죠. 백스트로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밀으면서 연습 스트로크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칠 때
내가 백스트로크보다는 앞쪽으로 굴려주는 걸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동전이 없다면 상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쇼퍼팅이 뭐 한 지금 앞에 공이인데 2발 정도가 남아 있어. 2m 정도가. 그러면 이 홀을 2m에 두는 게 아니라 이 2m에 있는 홀을 쭉 당겨서 볼 앞으로 가지고 오시면 돼요. 실제로 필드에 나가셨을 때. 그러면 훨씬 더 집중이 잘 돼요. 굉장히 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내 볼이 여기 있고 목표가 이 앞에 있는 볼이지만 이걸 쭉 당겨서 볼 바로 30cm 앞에 가상의 홀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머리를 잡아두고, 왜냐하면 2m짜리 퍼팅은 스트로크의 크기가 그렇게 많이 크지 않아도 돼요. 약간만 움직여도 공을 충분히 굴릴 수 있기 때문에 한 30cm 앞에 홀로 그냥 내가 공을 보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퍼팅을 성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일관성 있는 퍼팅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요. 시간이 정말 다 돼가는 것 같긴 하네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퍼팅을 할 때 움직임에서 이 헤드의 움직임을 너무 신경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앞에 얘기와 같은 얘기긴 한데 이 헤드의 움직임도 내 몸이 리드를 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헤드만 바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상체를 잡아놓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관된 퍼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배에다가 그립 끝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몸을 기준으로 이렇게 퍼팅도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벨리 퍼터나 네. 이 몸에 대는 퍼팅이 안 된다고 요즘은 하잖아요. 네, 네. 2016년 올해부터 금지가 됐죠. 네, 그만큼 더 정확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안 된다 해서 뭐 이렇게 금지가 된 것 같은데 저도 네.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그만큼 몸에 대고 있는 상태에서 퍼팅을 하는 게 정확한 이유가 내 몸을 중심으로 축을 중심으로 헤드가 움직여지면 거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다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근데 보통 대부분의 골퍼분들이 이제 손의 움직임이 많아서 이렇게 클럽이 이제 내 몸에서 멀어지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일관되는 느낌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레슨하면서 많이 쓰는 도구들이 있죠. 이렇게 얼라이먼트 스틱을 아마 샵에 가면 굉장히 싼 가격에 여러분들도 다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뭐 10,000원, 20,000원대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 퍼터 헤드에다가 이 얼라이먼트 스틱을 댈 거예요. 헤드에다 꽂으시고요. 그리고 이 반대쪽에 있는 헤드에다 꽂으시면 돼요.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스틱을 내 몸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은 키가 크신 분들은 아마 뭐 배 쪽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위로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내 몸에 맞는 이 스틱을 고정할 수 있도록 고정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 클럽과 내 몸은 마치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굳이 그립을 배에다 꽂지 않으셔도. 그럼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내가 이 클럽이 이렇게 명치를 둔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이 클럽과 끝과 내 명치에 움직여 있는 퍼팅이 하나로 움직여야지만 여러분들이 몸을 통해서 일관된 스트로크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습을 많이 하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잡아놓고 손목을 살짝 세워주시고요. 헤드의 앞쪽이 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 얼라이먼트 스틱이 항상 일정하게 일관되게 하나의 느낌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스틱이 없으면 꼭 사야 되냐? 꼭 그런 건 제가 아닙니다.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 연습을 어떻게 해볼까 방금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네. 한 가지 더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엄청 큰 티를 가지고 왔는데 이 티를 꽂으셔도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그립 끝이 항상 내 몸에서 멀어지지 말자는 얘기예요. 꼭 이 스틱 가지고 뭐 일관성을 느낀다 뭐 이런 것보다는 이 그립의 끝부분이 내 배꼽을 향하고 있을 때 이 배꼽에서 이렇게 멀어지지만 않으시면 돼요. 스트로크를 평소에 하실 때도. 그러면 이렇게 멀어지는 순간 내가 스트로크를 하면 굉장히 멀리 혹은 높게 다녀요. 스트로크 자체가. 그래서 이걸 낮게 다니기 위해서는 이 그립 끝이 그리고 이 티가 내 배꼽을 항상 향한다는 느낌으로 스트로크를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몸과 내 클럽 그리고 내 손이 하나의 일관된 느낌으로 스트로크를 만들어주기가 훨씬 더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일관성을 느끼기 위해서는 손이 몸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 그립 끝이 항상 내 배꼽을 향한다는 느낌으로 스트로크를 만들어주시면 헤드가 또 먼저 나가면서 볼을 잘 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뭐 동전도 그렇고 티로도 그렇고 혼자서 좀 연습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줘서 굉장히 유용한 레슨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안정적인 퍼트 스트로크 만드는 방법 배워봤는데요.
주요 레슨 포인트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함께 보시죠. 먼저 어드레스를 할 때 퍼터 헤드 바닥 앞쪽이 지면에 닿게 해주고 양팔의 안쪽을 모아줍니다. 엉덩이의 움직임은 자제하는 게 좋고 백스트로크보다는 앞으로 보내는 연습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손과 몸의 일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몸으로 리드하는 스트로크를 해주면 어렵기만 했던 퍼트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